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삶의 원리가 붕괴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보는 인간의 삶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일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즉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삶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이트의 연구에서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힘이며 그 힘은 타락한 인간 세계의 거의 모든 부분, 즉 전역에 침투해 있습니다. 성에도 힘이 침투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성은 인간이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세계에 동원됩니다. 인간은 성을 통해 힘을 얻어 삶을 유지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간 발달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아이는 양육자인 엄마와 절대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엄마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돌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불안이 도래합니다. 아이는 힘을 필요로 합니다. 대안을 찾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성이 인간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세계에 동원되기에 이릅니다. 성이 충동으로 출현합니다. 성은 아이의 마주한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성은 신화적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성은 아이로 하여금 불안을 모면하게 하며 아이에게 일정한 힘을 제공합니다. 아이는 성을 통해 힘을 얻어 삶을 유지합니다. 이후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근친상간 금지에 관한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부권은 1차적으로 남성의 성기 소유 유무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성기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근친상간 금지를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성기를 통해 힘을 얻어 부권을 유지합니다. 즉 성기를 통해 힘을 보유한 가부장제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근친상간의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엄마와의 원초적인 만족 또한 매우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성을 통해 획득한 엄마를 통한 안정감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성기를 통해 힘을 얻어 부권을 유지한 아버지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결정일 뿐 내면에서는 여전히 성을 통해 획득한 엄마를 통한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아이의 이중적 삶은 장시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아이의 내면, 즉 무의식적 주체는 환상을 통해 자아를 지배하여 현실에서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현실에서 환상이라는 방법이 아니면 엄마를 통한 안정감을 추구할 수 없는 바, 환상은 아이의 삶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환상은 아이의 삶의 상수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환상은 아이의 삶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이의 삶은 그 환상의
지배되며 결국 환상에 의해 규정되고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은 아이의 삶의 상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은 그 어느 특정한 역할 외에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정상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미를 표현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이는 생애의 초기부터 성을 통해 힘을 자신의 원동력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기성사회도 성, 즉 성기를 통해 힘을 얻은 부권을 유지한 아버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누가 성을 통해 보다 큰 힘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힘이 센 자가 되어 약한 자를 이깁니다. 성을 통해 큰 힘을 확보하지 못한 약한 자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을 억압합니다. 그 후 자신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에서 만족을 추구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정신분석에서는 강박증, 히스테리, 도착증,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고통을 부여합니다. 영향력 있는 성을 통해 힘을 얻어 부권을 유지한 가부장제 사회의 아버지의 명령을 수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즉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삶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로이트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힘으로 나타나며 그 힘은 타락한 인간 세계의 거의 모든 부분, 즉 전역에 침투해 있습니다. 성에도 힘이 침투했습니다. 그 결과 성은 인간이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에도 힘이 침투했습니다. 그 결과 성은 인간이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세계에 동원됩니다. 인간은 성을 통해 힘을 얻어 삶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누가 보다 영향력 있는 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현실에서 힘이 센 자가 되어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힘이 약한 자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어 욕망을 하다가 기회만 닿으면 현실에서 만족을 추구하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심리적인 병리이며 인간은 그 병리를 통해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간의 삶은 개선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 이후 락강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